라오스의 옴으로 인해서 또 라오스와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라오스에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어디에 붙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연찮게 김연호 제천문화재단 전 이사장님이 라오스가 좋다고 하셔서 24년 1월 달에 가장 인생에서 언제가 바닥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 있겠습니까? 가장 바닥이었던 시절 1월 달에 인도, 남인도와 스리랑카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초기 불교에 대해서도 알게 됐던 미얀마, 남인도 이렇게 또 둘러봤었는데 제가 관심이 요즘 불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라오스에도 가보자 해서 왔습니다.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 원리는 파동입니다. 물결파 움직일동. 파동은 왜 치는가? 파동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는 파동인데, 그럼 파동이 말하는 그 지향점은 뭐냐? 결국은 균형이고 밸런스죠. 평형이고 항상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균형은 어떻게 맞추느냐? 기량적으로 긴장과 이완으로 우리 몸이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자율신경이 작동하는 이치와 같다. 결국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태극에서 음양, 오행인 거죠. 이걸 이제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시소 원리라고 한다. 균형 원리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대칭성의 원리다. 대칭이라는 전제는 비대칭이 전제된다. 그래서 인체 파동 원리를 오작동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한쪽이 올라가면은 그 반대쪽은 내려간다. 끝과 끝은 같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쫓는다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공허하다. 어떤 성직자가 정신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질에 턱이 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라오스에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찾다 보니까 또 라오스에 오신 독거노인 TV가 있네요. 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1차원과 3차원은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생긴, 과거에 만난 그 인연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인체 파동을 처음 접했을 때, 또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인터스텔라네요 라고 저희 한의사 원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인터스텔라를 보니까 가장 끝, 여기에 가장 큰 대척점은 가장 먼 곳이지만은 또 다르게 발하면 여기다. 그래서 끝의 다른 말은 여기다 라는 거죠. 그 라오스에 오신 그 독거노인 TV에 이분은 유튜브 수익금으로만 생계를 이어가신다. 수입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삶을 지향한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희 집사람 표현에 하면은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스페시픽하다 하지만은 그 특이함이 그 사람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 파동 원리는 획일성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량적으로 끝과 끝으로 다양성으로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같은 색 유유상종으로 통해서도 균형을 맞추지만은 보색이라고 그러나요? 끝과 끝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것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든 삶이든 결국은 기운 생동이다. 방점을 찍는다, 활용 점정을 찍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적인 데 있어서의 생명력은 동적인 거죠.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뭐 뻘짓을 했다라는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 분의 얘기에 50대에 철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댓글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50대에도 철이 아직도 철이 안 드신 것 같은데요. 80대 그 노인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 철은 들었다가 나갔다 하는 거냐? 철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길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철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한의학을 하는 한의사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사철의 변화를 철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릴 때를 철부지시라고 하잖아요. 철을 모른다. 제가 오늘 이번에 제 어머니랑 모시고 팔순 어머니랑 모시고 여기 라오스에 왔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그 당시는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후 보느라고 집은 TV가 없으니까 만화방이나 친구 집 전파상에 가서 TV에 정신 파느라 노느라 정신 팔려서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날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이제 무서워지고 나서야 어둠이 깔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집에 들어오죠. 요즘도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인 장모님 또는 저희 집사람이나 제 자녀들 자식들한테서도 듣는 게 철딱선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돈을 써야 할 때가 아닌데 돈을 쓰고 있다. 지금 열심히 저축해야 할 시기에 낭비하고 있다. 열심히 젊은 시절 10대, 20대 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허랑방탕하고 있다. 내지는 뭐 부모로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봄은 봄으로, 여름은 여름으로, 가을은 가을로서 각각의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덥다, 살기가 힘들어, 귀찮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더운 여름을 나는 방법은 여름인 줄 모르고 지내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추운 겨울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 하지가 동지가 된다. 그게 달아오면은 다시 반등이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철을 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집안이, 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광산 김가 집안에서 3대 부자인데 그 3대를 못 가더라. 그 아들이 귀하다 보니까, 양자를 들이다 보니까, 손이 귀하다 보니까 외동 아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많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들냈다. 반면에 예를 들면 소장농의 그 어느 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동냥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어떤 부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비축하거나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들난다. 부자가 3대를 못 건다라는 관점처럼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에너지는 방전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여름의 한철도 시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온다. 인생도 생로병사다. 청춘이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죽음이 나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철이 든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 것 없어. 언젠가는 죽어.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내가 아무리 저축했다 한들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제대로 농사 못 지으면은 그 돈 다 거들라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굳이 부질없이 돈 벌려고 악착같이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이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진 자에 의해서 놀아나는 소비자죠. 소비재로서 전략해서 살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교육이라든지 학습이 다 통치가 다 어떻게 돼요? 가진 자들이 그 나머지 하층민들을 끊임없이 하층민으로 하숙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교육이고 학습이고 세뇌잖아요. 힘들어. 성공하는 것은 피곤해.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니까 아예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시고도 없는 그 바닥에서 너희들은 살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강남 좌파든 뭐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허무주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걸로도 포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내일 죽음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그런 스피노자의 말이 결국은 철부지 철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적절한 표현인 거죠. 내 주머니에 주어진 수준만큼 사는 것이 생활 규모를 소비 규모를 가지는 것이 철이 든다라는 개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돈이 있든 없든 돈은 돌고 도는 거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죠?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철없이 철부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너무 철이 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철없이 살아야 되고 철없이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요? 이제 철 좀 들어라. 지금 어느 때인데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니 하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철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이 든 사람한테는 철없는 그 어린 시절의 청춘, 어린 시절을 삶도 필요한 거고 주변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셀피시하게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는 남창규한테 있어서는 뭐예요? 철 좀 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균형과 조화다. 이치파동 원리의 핵심 원리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한 사람의 삶은 결국은 자충우돌,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때는 좌파, 나이 들어서는 보수가 답인 거죠. 젊었을 때 보수로 살았다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좌파로 극진보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진보는 나쁘고 보수는 좋다가 아닌 거죠. 진보와 보수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것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철들과 철들지 않음의 밸런스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인생은 외줄타기다. 제 친구 마흔에너 쇼펜하우어의 저자 고려대 철학과로 나온 강용수 작가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은 쇼펜하우어처럼 항의하기, 니체의 외줄타기가 인생이다. 끊임없이 철들기와 철부지 삶, 철없는 삶을 적절히 순환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냐? 제 안에 제 주변 사람들은 철든 사람으로 그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세상은 원심력과 구심력을 밀침으로 당긴다. 감사합니다.